해달의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이 동네에는 이상한 아이라고 소문난 아이가 있었다. 누구는 그 아이를 미쳤다고 했고 누구는 그 아이가 귀신을 본다고 했다. 왜 그렇게 소문이 났냐고 묻자 혼자 중얼거리거나 갑자기 비명을 지르거나 해서 그렇게 소문이 났다는 것이다. 어느 날 조용하던 아파트에는 그 아이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람들이 뛰쳐나오거나 아파트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일제히 위를 올려다보았다. 시선의 끝에는 아이와 아이의 동생이 난간을 붙잡고 매달려 있었다. 높이는 좋기 10층은 넘어 보였다. 저기서 떨어진다면 목숨을 잃을 것이 분명했다. 아이는 한 손에는 난간을, 한 손에는 동생의 손을 붙잡고 바들바들 떨면서 매달려 있었다. 그러다가 손이 점점 미끄러지더니 그만 동생을 놓치고 말았다. 끔찍한 상황이 순식간에 벌어졌고 곧 도착한 경찰과 구급차에 의하여 아이는 구조되었다. 아이는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시작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어떤 여자가 동생과 놀고 있었다고 했다. 처음 보는 여자였기 때문에 베란다로 다가가 누구냐고 뭘 하고 있는 거냐고 묻는 순간 여자가 씩 웃으며 동생과 함께 몸을 던졌다고 했다. 그래서 아이는 급하게 손을 뻗어 동생을 잡았지만 이내 놓쳐버렸다며 엉엉 울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분명 떨어진 사람은 아이의 동생뿐이었기 때문이다. 아무튼 아이가 그린 몽타주를 토대로 조사를 시작해본 경찰은 참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다. 아이가 그린 여자는 아이의 가족이 이사 오기 전 그 집에 거주하던 여자의 인상착의와 똑같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안타깝게 자신의 아이를 잃은 후 우울감을 이기지 못해 그 집에서 몇 년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나와 있었다. 결국 수사는 난항을 겪었고 시간이 지나 사고사로 결론나게 된다. 이 사실이 퍼지자 아이는 귀신을 보는 아이로 낙인 찍혔고 아이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두려움을 한몸에 받게 되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어느 날 아이의 반에 전학생이 왔다. 아이는 전학생에게 그다지 관심이 없어 보였다. 그저 전학생의 눈이 매우 날카롭다는 생각을 할 뿐이었다. 전학생은 아이의 빈 옆자리에 앉게 되었고 이내 아이에게 질문을 던졌다. 애들이 그러는데 너 귀신을 본다며? 맞아. 그럼 말해봐. 지금 이 교실에 귀신이 얼마나 있어? 아이는 정신을 집중하고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다. 현재는 없어. 역시 거짓말이었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왜 그랬어 언니? 아이는 소름이 끼쳐 벌떡 일어났다. 라고 네 동생이 뒤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 오늘 내 딸이 죽었다. 학원 가는 길에 차에 치여 죽었다고 전해 들었다. 어렸을 때 날 보육원에 맡긴 부모님은 다시는 날 찾아오지 않았고 혼자 살아가던 내가 어렵게 이룬 행복한 가정이었다. 남편이 병으로 죽고 위지할 곳은 딸과 나 서로뿐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딸이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이 난 믿기지 않았다. 딸의 친구들과 여러 학부모들이 위로해 주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나에겐 많은 돈이 있었지만 몇 억을 쏟아부어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어느 날 밤 내 꿈에 딸이 나왔다. 난 딸에게 다가가 꼭 안아주려고 했지만 난 딸을 만질 수가 없었다. 꿈을 꾼 후 난 생각했다. 한 번만이라도 마지막이라도 딸을 안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난 꿈속에서라도 딸을 다시 한번 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딸은 야속하게도 다시는 내 꿈에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난 지인의 추천으로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다. 무당은 내 이야기를 듣더니 사정이 안타까워 굉장히 비싸고 일반인들은 쉽게 구할 수 없는 죽은 사람을 볼 수 있는 약을 주겠다고 했다. 무당은 나에게 약을 내밀었고 난 약을 삼켰다. 정신이 서서히 흐릿해졌고 무당은 드디어 딸을 만날 수 있겠다며 웃었다. 이상한 공간 속에서 난 딸과 다시 만났고 난 딸을 꼭 안아주었다. 하지만 딸은 내 품에서 흐느껴 울었다. 이건 초등학교 때 내가 겪은 이야기다. 찬바람이 매섭게 불던 추운 겨울날 나는 졸린 눈을 비비고 책가방을 메고 아침 일찍 등교를 했다. 평소엔 담임 선생님이 반 문을 열어주지만 나는 반장이기도 했고 이번 달에 생일인 친구들을 위한 이벤트를 먼저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아침 일찍 학교에 도착했다. 반 열쇠를 가지러 교무실에 가기 위해 긴 복도를 지나쳐 가는데 복도에 웬 옷가지들과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다. 난 이것들을 치워야 하나 고민했지만 시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빨리 교무실로 향했다.
교무실로 들어가니 선생님 한 분이 커피를 마시고 계셨다. 내가 인사했지만 나를 한번 흘끗 보시고는 하던 일을 마저 하셨다. 나는 다시 꾸벅 인사를 하고 반 키를 가지고 반으로 들어가 생일 파티를 준비했다. 곧 아이들이 들어왔고 왁자지껄하게 파티를 마쳤다. 그리고 나서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요즘 학교에 어떤 선생님이 계시는데 아무도 그 선생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나도 오늘 아침에 본 것 같다며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는데 그때 선생님이 수업을 하기 위해 들어오셨고 모여있던 아이들은 재빨리 자리로 돌아갔다. 며칠 후 나는 방과 후 수업을 듣기 위해 수업을 마치고 복도를 지나는데 저번에 교무실에서 봤던 선생님을 보았다. 아이들이 말하던 이상한 선생님은 방과 후 선생님이었나? 나는 그 선생님과 눈이 마주쳐 인사를 하고 지나쳤는데 이상한 냄새가 났다. 기분이 묘하고 이상해서 얼른 교실로 들어갔다. 그 다음 주 월요일 등교날이었다. 아침에 일어난 나에게 엄마는 오늘부터 학교가 잠시 휴교라고 했다. 이유를 들은 나는 소름이 돋았다. 지난주 금요일 어떤 남자애가 학교에서 죽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범인은 학교에 숨어 살던 나쁜 사람이었고 다행히 잡혔다고 했다. 더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엄마는 말을 아꼈다. 지난주 금요일이라면 내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은 왜인지 바로 몇 번 마주쳤던 그 선생님이었다. 아니, 애초에 선생님이 맞긴 했을까? 첫 번째 이야기. 아이는 특별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보이는 척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무시와 비웃음만 살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어떻게 하면 이를 증명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자신이 살던 집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듣게 되었고 좋은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자신이 동생을 밀고 나서 이 집에서 죽은 여자의 귀신이 동생을 민 것처럼 연기한다면 자신을 믿어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동생의 목숨은 물론 자신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만드는 어리석은 일을 꾸몄습니다. 주인공의 바람대로 일은 마무리되었지만 진짜 귀신을 볼 수 있었던 전학생은 억울함에 주인공의 뒤를 맴도는 동생의 존재를 주인공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무당은 주인공에게는 돈이 매우 많고 그 돈을 물려줄 가족도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당은 주인공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딸을 만나게 해주겠다며 주인공을 속여 약을 먹인 후 주인공을 죽였습니다. 산 사람은 죽은 자를 만지지 못하고 죽은 자들끼리만 서로 만질 수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안긴 딸이 울음을 터뜨린 이유는 엄마가 죽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아이가 본 선생님은 바로 살인을 저지른 후 교도소를 출소한 노숙자였습니다. 노숙자는 추운 겨울 마땅히 잘 곳이 없어 아이들과 선생님이 오기 전 초등학교에 몰래 숨어 있었고 종종 의도치 않게 노숙자를 마주친 아이들은 그가 선생님이라고 믿었습니다. 노숙자는 자신의 존재를 눈치챈 아이에게 해코지를 한 것이었습니다.